안녕하십니까. 거액자산가 양성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토마토 투자클럽 최배원 전문가입니다. 2023년도 유망산업 분석과 유망주 공개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내일 폐장일이죠. 그래서 23년도도 이제 거래일이 하루밖에 안 남았네요. 우리가 주식을 시작하다 보면 시간이 아주 잘 가는 것 같아요. 저희처럼 주식 전문가나 주식 전업을 하신 분들은 아마 더 세월이 빨리 갈 걸로 보여요. 매매를 특히 하신 분들은 자주 매매하신 분들 매매하다 보면 세월이 다 가거든요. 그래서 한 몇 년, 3년 정도 이렇게 한 5년 정도 지나서 내 계좌 수익률이 별로 안 올라가 있다.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자기 자신이 이제 나는 개미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큰 돈은 왕개미나 이렇게 한번 못 대보고 그렇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미라고 많이 지칭하죠. 개인 투자자들을 정확히 표현하는 어떤 습성, 개인 투자자의 습성을 정확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수는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26배 올라와 있고요. S&P 500 지수는 한 90년, 100년 동안 S&P 500 연간 10%대에서 10%대 올라왔습니다. 지수만 하더라도. 지수가 연간 10%대 올라오면 나의 주식하는 투자의 돈은 기본적으로 두세 배 정도, 20, 30%는 수익이 나야 되는 거죠. 만약 시장을 열심히 공부했다면 시장보다 좀 더 이겨야 되니까. 그런데 매매를 자주 했는데도 한 10년이 지나면 개인 투자자들은 한 90%대가 손실이 나고 90% 정도 투자자 손실이 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수익이 한 70% 정도 70% 나고 기관 투자가는 플러스 9% 정도 이렇게 난다고 그러죠. 통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2018년도 통계인가요? 그만큼 길게 보면 주식 투자가 아주 쉬운데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 길게 보면 돈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만약에 이번에 내일 폐장하고 나서 연휴가 주식 안 하는 시간 4일 정도 있으니까 1년을 한번 돌아보고 1년만 돌아보지만 한 몇 년 정도를 돌아보고 내가 돈이 많이 벌었든지 적게 벌었든지 계좌 사고 팔아서 기준입니다. 평가 손익은 가짜 수익이 있고 손익이기 때문에 진짜 손익은 사고 팔았을 때 청산했을 때 기준이죠. 투자는 결국은 내 계좌에서 돈을 빼서 은행에 집어넣고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해놓으면 그건 버는 걸로 진짜 번 거예요. 그건 주식 계좌에 있는 한 사고 팔는 대기 자금이다. 그러면 그것은 번 게 아니죠. 그래서 팔았더라도 이익을 실현했더라도 그래서 길게 보고 한 3년, 5년 최소한 보고 만약에 잘 안 됐으면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을 하면 내가 개미라고 인정하면 그때부터 거액자산가 큰 돈 벌 수 있는 이제 미래를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환 포인트가 되겠죠. 터닝 포인트가 될 거로 보여서 그래서 좀 내년에는 올해 몇 년 동안 했는데 돈이 별로 안 되신 분들은 새로운 방법을 터득해서 꼭 내년엔 2024년도 5년도는 큰 돈 버시기 바라겠고요. 내년도 2020 유망산업하고 유망주식이니까 이번에 2024년 25년 정도까지는 시장이 좋을 걸로 보입니다. 즉 좋다는 것은 지수가 간다는 얘기죠. 지수가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수가 갔을 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 것은 그냥 중대형주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할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내년도 유망산업으로 첫 번째로 제일 먼저 꼽은 게 제약바이오입니다. 요즘 제약바이오 좋죠? 제가 해드린, 저는 이 시간에는 대형주, 딱 한 종목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나는 1억 있다면 1억을 한 목에 올인하든지 최소한 50% 비중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소형주는 말씀을 안 드리고 있고 대형주 중에 내가 들어갔을 때 리스크 없이 50%
이상 연간 수익을 나야 된다. 그렇게 해서 대형주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한미약품도 해드렸고요. 둘째 번에는 인터넷 게임이 내년도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턴어라운드, AI 반도체 현실화, 이제 실제로 생활의 편의를 가져다 주는 상업화 서비스인 온디바이스 서비스 하니까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죠, 반도체. 네, 지금은 이제 뭐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나 이쪽이 올해 AI 반도체로 많이 올랐습니다.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TSMC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그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TSMC 비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파운드리 쪽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오르는 그런 걸로 시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 돌고 돕는데 한쪽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2년 연속으로 기술적 지표로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2년 연속으로 그 업종이 섹터가 계속한 것은 잘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좋다고 내년에도 계속 좋을까라는 주로 전망하는데 그것은 대다수 틀렸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래서 항상 시장의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이런 것을 좀 봐야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4강 2024년도 유망 분석, 유망 산업 분석과 유망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자동차,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를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전기차 주식을 사려면 딱 한 개밖에 없다. 2016년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테슬라 주식만 사면 된다. 왜냐하면 테슬라 주가만 보면 전기차는 대중화가, 전기차 시장이 전기차가 대중화될지 안 될지는 테슬라를 보면 되고 테슬라 흑자 전환해서 추세적 흑자가 된다면 대중화가 된다. 그러지 않고는 대중화되지 않고요. 그걸 계속 말씀 많이 드렸었고, 그러면 전기차 만드는 주식을 전기차 시대가 온다고 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만 사면 되죠. 그럼 미국 주식을 내가 못한다. 나는 영어도 모르는데 못해. 그럼 안 하면, 테슬라 안 하면, 그럼 우리나라 주식을 하면 배터리 주식을 하라 그랬죠. 배터리 만드는 회사 주식. 테슬라만큼 안 오른 것도 있고 더 많이 오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린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포함해서 이 전체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전체 자동차를 봤을 땐 큰 성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이제 핵심적인 올해 보면 공급이 정상화, 즉 코로나 전국이 코로나19가 오면서 공급이 반도체 공급 이런 게 부족하고 자재 공급이 부족해서 자동차 생산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22년도부터 풀려서 올해는 완전히 공급이 정상화됐습니다. 정상화가 됐으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그전년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 대비해서 22년 상반기 대비해서는 23년도 공급이 정상화됐으니까 부품 조달이 잘 되니까 반도체부터 그냥 되니까 그냥 일정대로 생산을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생산 캐파 능력대로. 그런데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에 따라서 이게 뭐 주식 그런 게 아니라 정상화됐으니까 과거 정상화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더 성장을 해야만 성장을 계속 하는 거죠. 회복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번에 가장 중요한 자동차 시장의 핵심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중국 부상입니다. 이 중국이 부상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중국이 OEM 업체, 엔진차를 만드는 게에서는 세계 아무리 해도 안 됐죠. BYD도 엔진차를 안 돼가 전기차로 가서 지금 BYD 중국 전기 자동차에서 BYD라는 회사가 중국 내에도
점유율을 10%를 차지하는데 글로벌적으로도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글로벌 점유율이 3.6%나 올라갔어요. 중국 포함한 글로벌 점유율이. 그 얘기는 중국이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3.6%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BYD하고 그러면 BYD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업체 전체적으로 보면 훨씬 더 높게 전체 중국 비중을 보면 이제 중국 걸 포함해서 자동차 산업의 한 18.7%를 차지하게 됩니다. 글로벌 시장 내에서. 그러면 BYD도 3.6%고 중국 다른 업체 다 합쳐서 보니까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중국이 부상했기 때문에 과연 자동차가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투자를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견된 일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공부를 조금만 해도 중국이 배터리 같은 거 자체 내에서 배터리 보조금을 자국 내에서 하는 로컬 업체하고 주기 위해서 로컬 업체 자기들 중국 회사 BYD라든지 뭐 이런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만든 배터리는 보조금을 주지 않을 정도 정책을 그래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전기 자동차 시장이 확 커졌습니다. 지금은 중국 내에서 자동차 등록하는 것 중에 친환경차, 전기차 위주의 등록이 한 10대 중 6대가 신규 등록할 때는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전기차를 공격적으로 전기차를 만들어 늘어가면서 시장이 아주 확대됐고 이제는 글로벌적으로 전기차를 싸게 만들어서 글로벌로 수출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중국은 전기차가 대중화가 넘어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수출을 할 수 있는 중국의 효자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워낙 강력하게 밀고 가격과 자동차 이렇게 전기차로 밀고 나올 수 있어서 위협을 느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요. 전부 다 중국을 규제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죠. IRA법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만큼 중국이 위협적으로 부상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공급이 정상화됐고 이연 수요가 지연됐던 게 해소되고 그런 과정은 당연히 있었는데 그렇다고 이것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제 회복 속도를 보면 글로벌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의 기준을 봤을 때 글로벌 97.3% 정도 거의 회복한 거죠. 자동차가 글로벌적으로 신차가 판매 정도 되는 게 연간 과거에 한 9천만 대 정도 내외가 됐어요. 지금 이제 8천만 대 정도 되는데 그래서 미국은 한 90.6% 회복했고 거의 다 회복한 거죠. 이제 유럽이 80% 정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러시아까지 포함하면 러시아로 유럽에 속하니까요. 포함하면 50%밖에 회복을 못했지만 러시아 제외하면 한 80%까지 회복한 거예요. 회복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자동차를 여러 가지 불안하고 해서 자동차 별로 안 산 거죠. 꼭 필요하면 사고 그래서 80% 회복 안 했고 경기가 다시 더 좋아지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고 뭐 이렇게 되면 휴전도 하고 하면 다시 80% 그냥 회복하겠죠. 그래서 아직 성장이 유럽에 남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자동차 시장은 거의 회복했습니다. 그럼 회복했으니까 이제 자동차 산업 자체는 연간 2, 3%밖에 이렇게 성장을 못했어요. 과거에 경제 성장 정도만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상화되고 나서도 그만 내년에도 한 3% 내외 전체 자동차는 전기차 포함해서 친환경 포함해서 플러스 연간 내년도도 한 3% 정도밖에 성장을 못할 거로 보입니다. 이 정도 성장하면 GDP 성장하는 정도의 내외에 성장하는 거죠. 그럼 이 정도 성장으로선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등락은 하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 3% 이렇게 성장할 때는 평균적으로 이 자동차 주식을 내 포트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겁니다.
경제 성장보다 몇 배 성장하는 경제 성장률보다 10배 성장하는 산업도 있고 그런데 굳이 내가 경제 GDP 성장만큼밖에 성장 못한 회사들, 그 기업을 갖고 있어 봤자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난 저 한 20% 이렇게 산업이 성장한 산업이 있으면 그걸로 가면 되지. 굳이 3% 이상 있을 필요 없잖아요. 개인 투자자는. 뭐 기관 투자가들이나 이거 뭐 연금이나 뭐 기금이나 이런 쪽은 장기라면 포트 안정성을 위해서 대형주도 편입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굳이 개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 3% 내년 이렇게 성장한다면 자동차 주식은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10% 이상 성장하는 산업에 있는 수혜주도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 중국 부상한 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는 중국이 전기차로 밀고 나오기 때문에 이 전기차 산업 자체가 중국 때문에 엔진차 업체들은 기존 엔진차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이라도 전기차로 가지 않으면 도태돼 버립니다. 가고 싶진 않아요. 도요타라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우리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지만 기존 내연기관차만 팔아도 점유율이 도요타 10%, 현대기아는 합쳐서 7.3%. 그럼 그것은 7% 내외에서 계속 유지만 해도 엄청난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이대로만 가면 좋아요. 그런데 중국이 부상하고 테슬라가 부상하니까 이대로 가다는 쟤들한테 다 뺏길 수 있잖아요. 내 밥그릇도.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 중국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저는 이제 과거에 저는 한 10년 정도로 보고 주식도 많이 합니다. 장기 투자는 10배를 보고 하는데 90년대까지는 2000년도 초반부터 시작해서 90년대 후반 2000 초반부터 2010년까지는 중국이 고성장하니까 뭐 조선주라든지 이런 게 초기에 사서 시작하면 중국을 서부 대개발 하니까 막 물자 실어나가면 그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다 지었고 이제 사람들 대부 서부대 도시화 만들었어요. 그러면 중국이 그 다음에 뭘 성장할까? 그러면 그 안에서 먹고 치장하고 놀러 다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 식품 이런 게 또 많이 갔잖아요. 수혜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2010년부터는 소비 시대가 되니까 더 소비 관련된 뭐 화장품 이런 게 좋았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2010년대부터 그러면 2020년도에는 과연 세계가 어떻게 바뀔까? 이렇게 보면 중국도 25년 그때 2010년도 21년 되면 고령화가 진입되겠구나. 그러면 이제는 서부 도시화되고 먹는 거, 입는 거, 뭐 놀러 다니는 게 다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럼 새로운 걸 한 10배 갈 수 있는 주식이 없을까?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장기 투자인데 그럼 2010년 초반에는 중국이 고령화되면 약품이 싼 약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그러면 싼 약을 하면 바이오시밀러잖아요. 바이오시밀러 복제약.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아픈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프지 않는 게. 그러면 암 정복, 항암 정복. 그럼 바이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이오 제약도 신약이 아직도 고성장 무건강 산업이고 바이오시밀러도 삼성 바이오가 좋다. 고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지금 사서는 10배를 먹을 수가 없어요. 10배가 나오지 않아요. 고성장 아니에요. 이미 다 나라마다 바이오시밀러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삼성 바이오, 셀트론도 하지만 아니 그거는 그냥 회복만 되는 거죠. 그러면 바이오 시대는 그때부터 2011년도 10년 시작했으니까 그럼 2020년도에서는 10년도 후반에는 또 중국이 계속 2010년도 이후에는 2015년도 이렇게 됐을 땐 중국이 전기 자동차를 계속 공격적으로 시장을 자동차를 잠식하게 앞으로 전기차 그래서 전기 자동차 산업을 중국이 키웠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보면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중국이 전기 자동차를 많이 해서 생산해서 보조금 주고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 앞서갔잖아요. 그죠? 이제는 다른 나라로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때 당시 15년 중국을 보면서 전기 자동차 시장 가능성을 보고 그게 테슬라도 들어가 있어요. 테슬라가 이제 대중화 될지를 보면 테슬라까지 되니까 이제는 전기 자동차는 대중화가 당연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전기 자동차의 성장이 둔화되지 성장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과거에 몇 년 전에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18년도에 17, 18, 19년도 코로나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가 과연 대중화 될까? 대중화 안 된다. 많이 그랬습니다. 왜? 충전은 불편한 누구 충전 불편해 왜 그걸 타겠냐? 그냥 점유율이 아무리 올라가 봤죠. 10%도 되지 않을 것 같다. 14년도는 1%였습니다. 침투율이.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이 불편하더라도 많이 타고 다니죠. 돌아다니다 보면 10대 중에 한두 대는 보여요. 그만큼 이제 그래서 중국이 부상돼 있기 때문에 이 중국 때문에라도 내가 OEM 업체 자동차 회사들이 안 만들 수는 없다. 그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2020 전기 자동차 우리 국내 자동차 현대 기아 말하는 거예요. 현대 기아 차는 성장세에 놓여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장하냐? 물론 이제 작년에도 좋았어요. 21년도 공급 부족, 반도체 부족해서 그렇지만 21년도 반도체가 제대로 공급되고 원자재 공급 잘 됐지만 그래서 작년도 아주 실적이 좋았고 올해도 실적이 아주 좋았어요. 지금까지 2023년도 1월부터 11일까지 누계로 자동차 수출액입니다. 644억 달러, 645억 달러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2.6% 엄청나게 성장한 거죠. 전기 자동차보다 더 성장한 것처럼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죠? 올해 물론 친환경차는 하이브리드 포함해서 친환경에서는 연간 50% 성장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 자동차,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하는 거에서 자동차 수출이 32.6%가 늘었는데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친환경차 50% 늘었죠. 아, 그럼 올해 친환경차가 잘 팔렸구나. 수출이 잘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성장률이 친환경이 훨씬 더 좋죠. 그러면 이 친환경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아주 높아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높아진 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요즘 기상 이변이 많잖아요. 오존층도 파괴되고 많아서 사실 한 100년 내 자식의 자식까지 본다면 엔진차를 버려야 됩니다. 사실은. 그만큼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지 환경 파괴 관련된 거 상당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산업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면 어디에서 자동차 성장세인데 그 북미가 지금 11월까지 북미가 330억 달러. 그러면 월간 11월 달에 잘 팔렸는데 39억 8천 달러. 북미에 39억 달러 팔고요. 그러면 북미 여기 달러인데 전년 동월 작년도 11월 대비 51%나 증가됐어요. 11월 달도 잘 팔렸다는 거죠. 연간 기준으로 보면 44% 증가가 됐어요. 미국이. 야, 미국이 이렇게 잘 팔렸네. 미국이 경기가 좋다는 거죠. 경기가 좋을 때 하락일 때 자동차가 잘 팔리는 거예요. 기계 자동차뿐만. 자동차 파이낸싱 하죠. 리스라든지 할부라든지 하면 돈을 은행에서 해서 여러 가지 파이낸스 회사에 빌려서 많이 삽니다. 미국인들은 집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봉급 타면 일부 이식 다 하고 월세도 이렇게 하고 다 짜고 주식도 사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죠. 우리는 올인해서 사는 현금 사는 거 많지만 자, 이렇게 보면 미국 시장이 엄청 이게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나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내가 어떤 생각하는지를 보면 사람들 어떤 생각하는지 보면 그에 대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요거 보면 자동차가 지역별로 북미가 이렇게 많이 팔리는데 잘 팔렸는데 전체적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쌍용차까지 KG 모빌리티 포함해서 자, 거의 한 55% 정도가 북미예요. 전체
수출하는 거에 지역별로 보면 북미에서 그렇게 미국과 캐나다 이렇게 해서 거의 한 5, 60%가 여기서 차지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자동차가 잘 팔리려면 내년에도 잘 팔려면 북미 시장이 경기가 좋아야 되는 거죠. 내년에도. 그러면 잘 팔리고 북미 경기가 내년에 침체된다. 그러면 자동차도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내년에 경기가 침체로 간다면 이 자동차도 안 되는 거죠. 수출이 줄면 당연히 주가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고요. 나머지는 성장세가 이유가 있는데 크진 않고 금액도 적어요. 이렇게 보면 30, 40억 달러 보면 여기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중동, 중남미 이렇게 오세아니아 뭐 하고 이렇게 해봤자 결국은 미국입니다. 자, 지금은 그래서 미국이 얼마나 세계 경제에 우리나라 경제에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이렇게 단적으로 나오죠. 우리가 이게 좀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기에 11월까지 645억 달러. 이게 반도체 수출 금액을 따져보면 반도체 수출과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아직은 뭐 낮아진 지금 얼마 차이 없는 거죠.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를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자동차 산업이 우리가 큰 산업, 우리나라 가장 큰 산업 메모리 산업, IT 메모리 쪽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 조선 이런 거잖아요. 화학은 중국이 워낙 커져서 이제 화학은 많이 줄었고, 우리나라는 자동차, 반도체, 화학, 조선, 이게 아주 큰 산업이죠. 이쪽이 좋아지면 경제가 좋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북미가 이렇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도 북미를 봐야 되는 거죠. 즉 미국을 보면서 주식을 해야 되는. 제가 계속 오래전부터 그렇게 말씀드린데 이제는 주식을 하면 중국을 보지 마라. 중국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해를 저는 아직 과거의 삶으로 잡혀 있다. 중국 주식은 90년대나 이렇게 10년 전에 뭐 10년부터 아직 10년도 안 좋았어요. 그죠? 그 전에 투자는 중국에 먹는 지금 중국에 주식이 많이 빠졌다고 사시는 분도 많은데요. 옛날에 일본 주식이 많이 90년부터 부동산 일본 주식 많이 빠져서 샀으면 물론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오히려 뭐 연간 한 10%는 평균적으로 낮겠죠. 그런데 10%는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 작년부터 올해. 그런데 많이 빠졌어요. 계속. 그럼 중국이 성장을 잘 못하기 때문에 고성장, 저성장에 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중국 20년도 되고 있으면 지금 10년. 일본도 20년 갔잖아요. 잃어버린. 이제 좋아졌지만. 일본은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살았습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해서. 인플레이션 조금 되고 있으니까. 그럼 중국이 지금 그러니까 중국 관련 주식 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일본도 볼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어디를 봐요? 미국을 봐야 되는 거죠. 미국을 보고 주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더 하면 더 합니다. 세계화가 지금 세계화가 지역으로 보호무역이 되면서 각 자기들만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고성장 시대는 이 나라 저 나라 다 해도 되는데 지금은 되는 나라만 되기 때문에 특히 AI 시대가 AI 혁명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세계가 하나로 통하는 뭐 나중 되면 뭐 진짜 장기적으로 되면 화폐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로 통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그 하나로 있을 때 미국의 1등 기업들이 최고 잘 나가는 거죠. 그 주가도 미국 기업은 상위 10개 종목은 끊임없이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보면 작년만 엄봉주 크게 빠졌지 10년 동안 올랐어요. 자, 그래서 미국을 봐라. 투자자 입장. 그게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글로벌 친환경차가 급증하고 있는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연간 지금 980만 대로 예상이 되는데 올해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26.9%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2년도는 21년도 비해서 69.8% 성장이 많이 줄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21년도는 124% 증가됐어요. 124%니까 많이 줄었죠. 69. 그러니까 줄었다가 또 69%에서
또 줄었어요. 그러니까 한 60%씩 이렇게. 이게 내려가요. 그러면 올해는 2024년도는 요거보다 더 줄 걸로 보여요. 그러면 한 20% 정도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컨센서스. 그러면 성장이 한 20% 올해보다도 더 낮아진다. 그럼 한 20% 성장한다. 그럼 이 성장이 이렇게 되죠? 전년 YOY 기준, YOY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로 분석할 때 애널리스트가 쓴 보고서, 정거사 똑똑한 애널리스트가 쓴 보고서를 보면 뭐 YOY, MOM, 뭐 QOQ, YTD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영어로. 이거 무슨 뜻인지 꼭 이해를 해야 돼. 찾아보면 인터넷에 찾아도 다 있으니까 찾아보고 하세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계속 줄었어요. 이렇게 124%에서 그 다음에 69%, 그 다음에 26%, 그 다음에 이제 내년은 20% 이렇게. 와, 그러니까 고성장이 둔화되고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에서 2014년도 전기차 점유율이 침투율 1%였습니다. 지금은 침투율이 한 12%, 13% 정도 될 거야, 아마 올해. 그러면 1%에서 지금 13배가 올라왔죠. 14년부터 생각하면 15, 16, 17, 18, 19, 20, 22. 9년 동안 13배 올라왔어요. 그러면 9년 동안 2014년도에 산업이 지금 이렇게 13배나 올라왔어요. 그죠? 그거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성장률로 보면 13, 지금 13배 올라가면 이게 13%가 130% 10배 올라 이렇게 안 되잖아요. 100% 이상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몰라 100% 이상은 다 침투율로 보면 13%에서 130% 갈 수는 없잖아요. 100%가 다 하니까. 그러니까 성장은 성장률로 YOY 기준으로 보면 성장은 계속 하다 당연히 성장은 내려오겠죠. 지금 자동차는 금방 아까 말씀드린 연간 평상시 3% 성장한다 그랬죠. 전년 동기에 비해서. 그런데 전기차는 지금 20%대 성장, 내년에도 한 15%, 20% 기본 나옵니다. 그러면 전기차 산업은 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뉴스만 보고 성장이 둔화돼가지고 그러면 성장이 둔화되니까 전기차 자동차 시장이 뭐 100만 대 팔다가 50만 대 팔고 이렇게 내려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침투율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는데 올해는 작년에 100만 대면 올해 127만 대고 내년에는 10%면 127만 대 또 10% 27만 대가 늘어나는 거죠. 자동차, 전기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 자릿수 이상으로. 그러니까 늘어나죠. 그죠? 그럼 성장이 둔화됐다고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내려온 거지. 이미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침투율을 보면 성장을 보고 그러니까 그다음 침투율을 보겠습니다. 친환경차 침투율, 친환경 PHEV와 HEV. PHEV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고 H 하이브리드. 전기 코드를 꼽아서 하는 거. 요즘 이제 예를 들어서 자동차 벤처 E클래스에 보면 E로 나온 거는 PHEV. 전기선을 충전기 꼽아가지고 충전하면 한 50km 정도는 가요.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하이브리드는 그 충전하지 않고 자체에서 이제 친환경차를 이제 한 거고요. 그 PHEV부터 실제로 전기차 정도를 적용하는 거죠. 배터리가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BEV, 배터리, 요게 BEV가 순수 전기차죠. 그러면 유럽은 이제 BEV가 많이 팔리는데, 우리, 올해는 요 PHEV와 HEV, 친환경차가 이제 많이 팔렸어요. 이렇게. 경기도 전남하고 같이. 아직 전기차 그만큼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차가 이렇게 더 많이 침투하죠. 자체 침투율을 보면 이렇게 대수로 보면 200 몇십만 대 이렇게 되고요. 전기차는 100만 대. 이렇게 월별로 보면. 그죠? 그러니까 월별로 100만 대면 1200만 대인데 100만 대 안 팔린 거죠. 80 몇만 대, 5만 대 이렇게 팔리겠네, 월별로.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이렇게 그죠? 전체 보면. 이렇게 보면 전기차, 하이브리드가 더 많이 팔린 거죠. 그렇게 이렇게 성장을 이렇게 하는, 친환경은 성장하는데
자, 그럼 중요한 것은 글로벌로 보면 이 요순 점점점이 전기차 침투율인데 지금 12%, 13% 정도 침투가 됐습니다. 자동차 중에 순수 전기차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BEV만 보고 전기차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는 일본, 중국을 보면 BEV가 더 팔리고 유럽도 그러니까 선진국 전기차 선진 시장에서는. 자, 그다음에 미국 침투율이 중요하죠. 우리는 아까 금방 말해서 자동차 미국을 보라 그랬잖아요. 미국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미국을 보시면, 자, 미국은 지금 한 8.7% 정도, 한 9% 내외 이렇게 올해 침투가 돼요. 전체 자동차의 전기차가 아주 낮죠. 7, 8%로. 원래는 이제 5% 정도대에서 뭐 이렇게 22년도 5%대에서 이제 시작했는데 4.5%, 이제 올해 한 8% 내외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글로벌을 따라가려면 미국은 아직도 여기서 50% 정도 더 따라가야 돼. 증가를 해야만 따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은 시장이 고성장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전기차 시장은 지금 48% 올해 성장했고요. 많이 성장했죠. 그죠? 48% 성장한 미국은, 그럼 내년에도 뭐 또 올라간다면, 근데, 전체적으로 전기차 공급이 지금 미국에서는 타이트하게 되고 있어서, 뭐 테슬라가 계속 이제 하고 있으니까, 테슬라가 거의 점유율이 70%다가 지금 60% 이하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어쨌든 성장을 한다, 미국이. 그래서 뭐, 전기차가 앞으로 안 팔려서 성장 안 한다, 미국 유가 따라간다면 앞으로 50% 성장을 하겠죠, 기본. 근데 계속 침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20% 내외 내년도 성장한다, 이렇게 봐야 될 거죠. 자, 그 다음에, 전기차 시장 고성장하는데, 유럽은 24.5%, 중국은 21.5%. 이미 중국은 침투율이 아주 높아요. 23% 이렇게 되잖아요. 이미 23%. 그러면 중국의 전기차 업체, 전기차 주식을 작년에 올해 사신 분들이 있으면 주식 수익이 하나도 안 나죠. 그래서 전기차 자동차 침투율이 글로벌적으로 20%에서 30% 가면 전기차 주식은 큰 수익이 안 납니다. 뭐 회복해봤자 밑에 반타작 나서 사면 따블로 나오겠지만 몇 배 나오진 않아요. 중국을 보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주식은 그렇습니다. 막 과거에 14년도 1%대, 15년도 2% 정도 됐는데, 1.몇 프로, 2%. 그러면 15년도 주식을 샀으면, 전기차 주식을 샀으면 1.3% 정도에서 10배 왔으니까 13%니까 산업 성장이. 그럼 작년 주식은 10배에서 30배 가는 거죠, 기본. 그러니까 그때보다 30배였고, 그 다음에 1%에서 13% 하면 곱하기 3, 30배가 주식 올라가야 되죠. 그 정도로 이렇게 주식이 초기에 샀으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을 보면 이렇게, 성장이 침투율 20%대 되고 성장이 이제 20% 오니까 주식이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보면 침투율 전망인데, 공격적인 침투율 가정을 할 필요는 없고요. 7, 80%는 2030년, 뭐, 미국이 32년도까지인가요? 67% 뭐 이렇게 계획을 하자면 그거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수적인 침투율 가정하고 주식 투자전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30% 글로벌적으로 침투가 될 거로 보고 해야지, 그 30%대 침투율이 되면 전기차 관련된 주식은 싹 다 팔아야 돼, 고점에서. 고점 체크해서 차트를 보고. 그래서 중국 주식은 그렇게, 중국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아직 우리나라 글로벌 시장 점 12%니까 앞으로 2배 정도는 점유율 기준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럼 2배가 성장하면 주가는 1등주들은 곱하기 3 하면 돼 5배밖에 안 올라가요. 이제 올해 저가 대비나 작년 대비가 5배밖에 안 올라가는, 일반적으로 수혜주들은. 그러니까 이미 지금 전기 자동차의 주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양극재다 그러면 양극재가 지금 100배 가고 80배씩 100배, 그 다음에 50배는 기본 가고요. 갔으니까 이제 올라봤자 회복을 하더라도 그 회복 시점에서 많이 가야 50% 정도 고점밖에 못 가는 거죠. 아니면 더블. 그러니까 지금 정도 사면 잘 진짜 저점에 뭐 에코프로 BM이면 그러면 한 20만 이하 사면 한 3배에서 5배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 가능하고, 과거처럼 막 10배, 100배 이렇게 가진 않아요. 이미 성장이 13% 왔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2배밖에 못 간다는 거죠, 성장이. 그럼 2배 간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섹터별로 2배가 아니라 그 섹터에서 2배가 아니라 10배씩 성장하는 섹터가 있다면 그 주식은 앞으로도 10배가 넘겨가야 되는 거죠.
이게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변화는 BYD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BYD가 급증하고 테슬라가 증가했으면 여기 보면 이제 22년과 23년도니까 그러면 세모보다 동그라미 그러면 테슬라와 BYD만 하고 오히려 GM, 포드는 감소됐어요. 그 정도로 지금도 보면 전기 자동차를 못 만들고 있어요. 제대로.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대다수가. 그러면 테슬라는 그냥 자동 공장은 잘 나와요. 그죠? 그럼 BYD는 이미 많은 생산을 중국이 10% 차지하니까 점유율이 벌써 MS가. 그러면 두 개의 기업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현대기아차를 보는 이유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두 개 회사 때문에 나머지는 엔진차에서 계속 잠식을 당하는 거죠. 또 이제 경기가 고금리라고 주춤하고 있잖아요. 투자도. 그러니까 이러면서 도태가 되는 겁니다. 시장은, 산업은. 자, 그리고 이제 2017년도 볼륨 보고에서 전망한 거로는 실제 전기차가 훨씬 더 많이 팔렸어요. 그때 당시는 17년도는 아직 전기차가 대중화 될 거라고 본 사람은 전문가들 중에도 외국에도 마찬가지로 유명한 투자은행에서도 거의 다 대중화 될 거 못 보고 있었어. 대다수 사람들이 테슬라가 적자가 계속 나고 있어서 19년도 3분기부터 흑자가 났으니까 19년도 3분기 이후부터 알았는데 그전에는 이 볼륨버거만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이렇게 많이 봤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성장했어요. 그런데 지금 22년도 되니까 테슬라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 오른 거 보고 이제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이제 성장 EV 시장 전망을 높여놔버리고 많이 높여버렸어요. 그 높여놓으니까 실제로 덜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상치보다 안 나온다 그래서 이 주식 이렇게 막 고점도 빠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주가를 보고 분석을 해서 그런 거죠. 산업 분석을. 자, 그 다음에 23년 전 세계 BEV 판매량과 테슬라 판매량 보면 과거에 제가 이미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테슬라 글로벌 신차 판매 BEV 점유율 이렇게 보면서 점유율이 한 10%대 이렇게 가니까 테슬라 글로벌 점유율이 이제 이렇게 이제 옛날에 애플 아이폰이 나왔을 때 스마트폰 처음으로 피처폰에 스마트폰 갔을 때 2008년도 애플 스마트폰이 나왔죠. 아이폰이 2008년도. 그러면서 다른 회사 노키아가 1등 하고 있었는데 노키아가 못 따라가. 나도 금방 스마트폰 만들 수 있어. 삼성전자도 그런데 뭐 다 안 되는 거예요. 생산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전기차 생산은 똑같아요. 그러다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삼성 테스트 배드 국민들이 다 해주니까 뭐가 안 된다 맨날 하니까 사람 그걸 고치다 보니까 2년 뒤에 삼성전 옴니아폰 엉망이었는데 스마트 갤럭시로 원으로 갔죠. 2010년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것처럼 그러면 스마트폰에 삼성전자가 따라간 거라고 생각한 사람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해냈잖아요. 기술이 있으니까. 1등 유전자. 그건 노키아는 지금 글로벌 점유율이 15%로 내려와 있어요. 나머지 회사 거의 다 망했죠. 스마트폰 회사. 우리는 뭐 LG전자도 망하고 펜텍도 망하고 다 망했어요. 그죠? 남아있는 건 넣고 있어요? 애플하고 삼성전자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도 막 애플은 테슬라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전기 자동차 만드는 회사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이거 제가 2016년도, 17년도 이미 제가 호텔 아카데미부터 테슬라가 애플이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GM이 잘할 것 같았어요. 그 GM이 따라가지 않겠나. 현대기아차는 뭐 수소차 간다 그러는데 보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폭스바겐이 막 70조 투자한다 그래서 폭스바겐이 조금 이제 팔리고 있는데 얘들도 계속 투자를 늦추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기아차는 우리나라 재벌의 오너의 뚝심으로 미래를 보는 눈으로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저는 삼성전자처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재벌의 오너의 장점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투자자를 전혀 줄이지 않고 그냥 밀고 나가죠. 이게 바로 위기 때 밀고 나가야만 금리가 높다고 밀고 나가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고 새로운 시장에 테슬라가 잘 나가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중국이 이렇게 나고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 대중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인데 이거 17년부터 알아야 되는 건데요. 지금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자 전기차 대중화 시장은 이미 중국은
침투율이 이렇게 올라갔죠. 22%. 22% 갔고요. 유럽은 17% 받고요. 미국은 이제 8%예요. 제가 미국을 보자. 저는 중국을 보고 전기차는 이미 끝났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유럽도 15%니까 18%는 이제 50%밖에 50%도 성장 못해요. 이제 30% 성장해요. 그러면 주식 해봤자 10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미국을 보고 미국에 대한 전기차 수혜를 받는 그 주식을 봐야 되는 거죠. 미국은 8%니까 25%까지 가려면 최소한 3배 정도는 성장하잖아. 지금 침투율에서. 그 3배 정도 성장하니까 미국 관련된 주식은 이제 올해부터 투자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작년이나 올해 저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미국 주식의 1등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최소한 3배에서 10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미국에 들어가서 계속 2030년까지 꾸준히 매출을 내고 이익을 내는 두 자릿 숫자 성장하는 그 기업은 최소 3배에서 올해 주가의 저가나 3배에서 10배가 가야 되는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해서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16, 17년도 양극재 회사들은 다 100배가 나온다. 100배 나왔죠. 그죠? 거의 50, 80배 나오고. 앞으로 목표가 아직 더 가야 되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어떻게? 자동차 산업 발전 단계는 전기차로 전환은 이미 됐고요. 그 다음에 되고 있고요. 이게 계속 발전합니다. 그 다음에 커넥트카로 많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2027년, 25년도까지 현대차가 레벨 4를 한다는데 안 될 것 같고 늦어지고 27년도 정도 될 걸로 보여요. 레벨 4만 되면, 완전 레벨 4면 자율주행, 그때부터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되면 인조인간을 대량 양산해서 돌아다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자율주행보다 인조인간이 사람같이 생긴 이족 로봇이 돌아다니기 훨씬 더 기술이 낮아요. 자동차는 크니까 사고 나면 사람 죽잖아요. 그죠? 근데 나처럼 생긴 로봇가 뭐 부딪혀서 죽냐고.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자율주행차만 되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유망주입니다. 내년도에서는 대형주가 시장을 장악하고 내년도에 내일 아침 7시 반에 제가 모닝인사이트에서 2024년도 주식시장 전망하고 유망주를 해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산업별 자동차에서는 기아를 보시라. 자, 기아는 컨센서스 지속 상향 영업이익률이 지금 현재 11% 정도 됩니다. 내년도 10% 돼. 자동차는 영업이익률이 3%, 4% 뭐 진짜 높아요. 7%인데 얘는 한 10%예요. 엄청난. 현대차와 지금 수출로 보면 10만 대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정도로 기아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PER 정도 보면 과거에는 7배, 9배 유지했던 건데 제가 2017년도 이때는 뭐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지만 부폰제 쳐다보지 말아라. 하고 싶으면 삼성 SDI 10만 대 사고 나머지 근데 지금도 그런데 올해부터 제가 좀 바뀌었는데 현대차 기아차는 27년도까지 아주 잘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과거에 지금은 배터리 셀 업체보다 전기차를 잘 만드는 요게 내년에는 훨씬 더 수익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기아는 지금 계류율이 영업순이익이고요. 시가총액이 아직 거의 따라갑니다. 늘. 따라가려면 거의 70%가 올라가야 돼요. 자, 그래서 상승률은 기본적으로 50%가 있어요. 절대적인 저평가. 그러면 기아는 누가 사야 돼요? 기관과 외국인 사야 하고 컨소시엄 사야 가는 거잖아요. 시가총액 높으니까. 지금 기아, 이번에 제가 이렇게 해드린 종목 전부 다 개인은 거의 없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아의 미래는 내년도 SUV, EV 신차가 투입이 되고 25년도 EV가 본격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25년도는 전용 라인에서 엄청나게 많이 생산이 되게 됩니다. 기아 소아리 공장에서 엔진차에서 전환해서 전기차로 만들고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25년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 나오는 자동차가 이렇게 보면 요 EV3, EV4 요거는 중소형 내년에는 이제 작은 차 이런데 작은 전기차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비싸서 잘 안 팔린다 그러죠. 금리가 높고. 그런데
3천만 대, 4천만, 3천만 대 내외의 전기차를 지금 테슬라도 양산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대 기아도 이렇게 중소형 전기차를 양산이 될 걸 보이고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보자 그래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EV9 이게 아주 큰데요. 이게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이제 관심이 좋아요.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2분기 말하고 4분기 말에 전용 라인이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요. 요건 이미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SUV 차량 크로스 이제 그래서 CUV 그래서 SUV보다 낮아요. 기아차가 지금 68%가 SUV 차량으로 나옵니다. 판매가 돼요. 그러니까 한 70%니까 대다수는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기아의 항우, 화성 PBB 공장에서, 신공장에서 24만 시험 생산하고 이게 연간 15만 대인데, 한국이 공장 15만 대 나오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5년도 본격적으로 하니까 25년도까지 이 주식은 보유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기아차의 차트입니다. 연봉 차트인데요. 여기가 39만 얼마 이때 있습니다. 근데 이 주식은 주가는 회사가 완전히 탈바꿈되고 세계적인 회사가 되면 사상 인수했든 말든 상관없이 사상 고가를 반드시 돌파해요. 자, 요 주식은 39만 8천 요거는 27년도 아무래도 27년도가 아마 제가 보기에 26년 전에 2, 3년 동안 이걸 돌파할 걸 보입니다. 지금 10만 원 그럼 3, 4배죠. 내년에 목표가는 23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미국의 7개 회사가 주식이 폭등해서 S&P 500에 거의 시가총액 기여도가 50% 넘어요. 그죠? 우리나라가 내년에 지수가 좋을 거예요. 거기에서 핵심적인 종목들이 삼성전부터 몇 개가 제가 이 시간에 해드린 종목들이 우리나라도 빅5가 가는 시대가 이제 열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저항선까지는 가고 요것은 장기적 2, 3년간 제가 작년 이 시간에 12월 때 포스코홀딩스가 26만 할 때 27만 할 때 2, 3년을 보면 76만 3천인가 다 돌파할 거다. 이렇게 돼. 그럼 2, 3년 보고 사놓으면 3배잖아요. 3배로 2, 3년 미리 사놓는 거 짤 때. 그래야만 수익이 나는 거죠. 지금 오른 게 아니에요. 기아차는 지금 현대 개인들이 관심 하나도 없죠. 삼성전자도 다 팔고 없으니까. 팔 때가 아닙니다. 살 때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자, 시세 형성 원리 중 가장 중요한 원리는 가격, 가치다. 단순히 싼 가격대이거나 아니면 가치적으로 싼 가격대에서는 위험은 낮고 수익은 높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는 대형주가 싸고 위험이 낮을 때 많이 집중 투자해 놓으면 계좌 수익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복리가 실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도 유망산업 분석과 유망주 공개를 다 해드렸고요. 한번 이제 못 보신 분들나 앞에 1, 2, 3, 4강도 3강 있으니까 보여드로 연말에 좀 시청하셔서 공부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